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지지와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지선은요, 특정한 가격대에서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고, 저항선은 특정한 가격대에서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강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즉 윗꼬리를 많이 단 이 구간은 저항선입니다. 근데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내려온 이 구간은 지지선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알아도 매매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특히 직장인들이 스윙으로 그리고 길게 오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항선은요, 대량 거래를 동반하여서 그 주가의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안착했다면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주가가 계속 윗꼬리를 달고 여기에 부딪혔을 땐 이것은 저항선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100% 선이 딱딱 들어맞는 건 없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분할로 매수하겠다는 가정하에 매수 매도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바로 지지와 저항선인데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세원이라는 종목은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처음에 이곳은 지지였지만 지지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이곳은 어떨까요? 바로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지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언제 매수하여야 되냐면, 이 종목에서 바로 이런 양봉 거래량과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지지하는 곳에서 매도 심리가 아닌 매수 심리가 더 나오고 거래량이 양봉으로 나와 주었다면 이 종목은 누군가 여기서 매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고 매수에 동참하셔도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인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은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뒤로 돌려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세원에 대해서 설명 하나 덜 드린 게 있는데, 자, 세원도요, 여기서 이 부분이 지지가 된 이유는 뒤로 차트를 돌려보면 바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던 이 당시에 윗꼬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항이 뚫고 올라가 지지가 된 모습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지도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봉 캔들을 확인하고요, 그 양봉 캔들 후에 거래량 없는 눌림이 나오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신제약. 자, 신신제약도 보시면 자, 이렇게 엄청난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바로 지지를 만들더니 양봉 캔들을 보여주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충분히 10% 20% 이상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충분히 거래량이 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저항선을 뚫으면 지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매수 심리가 나오고 양봉 캔들이 출현한다면 매수 심리가 강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추세선을 그으신 다음에 매수 매도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CI 평가 정보. 자, SCI 평가 정보도 뒤로 돌려보시면 자, 여기에 캔들의 마주보는 저항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곳을 갑자기 강하게 거래량으로 돌파한 후에 안착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자, 어떨까요? 여기는 분명히 또 하나의 짝꿍댕이 쌍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선상 노란선에 보이시죠? 추세선. 이 추세선상 충분히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추세선만 충분히 그으시면은요, 불나방처럼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도 분명히 그때 강했던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정바이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바이오도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윗꼬리로 저항선을 만들었던 이곳이 네, 바로 엄청난 거래량으로 윗 매물대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얘가 다시 내려와 이 부분에서 지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지지선에서 매수세가 없다라면, 이 종목은 없죠, 매수세는. 요때 이 캔들을 보고 모아가는 방식으로 이 지지선까지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지지선에 왔는데 매수 심리에 동참하는 세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로.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 안 해요. 그럴 때는요, 확률이 높은 걸 해야 됩니다. 확률이 높으려면은요, 매수세가 이때 나와줘야 됐고, 매수세가 안 나와줬다면 매수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조금 높은 평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녀석의 추세를 깨는 곳이 언제냐면, 이거 추세선 그거 보셨으면은 바로 요날 얘가 이거를 뚫으냐 못 뚫으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뚫었으면 강하게 추세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성 ENG입니다. 제가 이 신성 ENG는 왜 들고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종목들은요, 다 지난 과거에 저항과 지지가 있던 종목인데, 아니 신성 ENG는 지지와 저항이 없는데 왜 갖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은 따로 별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패턴이 동일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첫 거래량이 터진 이 장대 안봉 이후에 두 번의 꼬리 눌림을 이용하여 상승, 그리고 이곳을 지지와 저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엇이냐, 다시 윗꼬리까지 대부분의 매물대를 잡아먹은 이 거래량, 장대 양봉의 거래량과 21선이라는 바로 지지선을 받고 캔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빨리 상승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린 뉴딜로 풍력 발전, 그리고 뭐 태양열, 지열 등 많은 발전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자꾸 이 녀석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패턴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죠. 이 녀석도 이렇게 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서 이런 데까지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녀석을 요리할 때 어떻게 요리할 거냐는 거는요, 우리는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력이 아니고서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의 시장과 트렌드와 맞다면 요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요리는요, 불나방처럼 양봉 캔들에 달아 들어간 단타 매매보다는 양봉 캔들을 하긴 하고 눌림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오면 매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주면 그 종목 안 하면 돼요. 오는 종목 오는 자리에서만 하면 됩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자리에서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봉에서만 저항과 지지가 있냐? 아닙니다. 분봉에서도 저항과 지지가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이 종목은 저항과 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매수에 동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너무 매수하고 싶은 거예요.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사냐?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26일날 거래량을 동반해서 전고점들을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이 녀석이 여기까지 내려와 주길 바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러기엔 현재의 트렌드와 테마가 너무 셉니다. 너무 강해요. 이슈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분봉상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분봉상에서 이 종목이 어느 곳에 지지와 저항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26일날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30분 봉으로 저는 보는데, 스윙으로 볼 때는 이런 꼬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고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자, 12,800원, 14,800원. 저는 15,000원 정도에 매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을 찾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이 없다면 분봉상의 지지와 저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분봉상의 저항과 지지를 찾을 때는 항상 트렌드와 테마와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빨랐을 때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이 무슨 발전소, 무슨 뭐 에너지, 뉴딜로 간다면 그건 빠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천천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재택근무 이런 거는요,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눌렸다 또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뉴스와 테마 트렌드의 크기를 가늠하시고 그 종목에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고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저항선을 뚫으면 그 저항선에는 다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선에서 추세선을 긋고, 그리고 양봉 캔들을 확인하고 얘를 어디서부터 모아가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할지를 매매 계획을 쫙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매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찾냐면, 매일매일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요 100개라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요 못해도 300에서 500 종목 이상은 돌려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항상 내 삶은 주식과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100개는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100개를 다 돌돌이 해보십시오. 다 돌돌이 했는데 나한테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이 온다면 이 종목은 바로 매수 매도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에 추세와 차트를 그어보시고, 자기한테 맞고 나한테 맞는 게 있다면 관종에 넣으셨다가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사야지라는 계획을 계속 세우시고 간식 종목에서 계속 들여다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으면 매수, 그러고 확인하여서 매도 하는 방식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할 때의 시점에 트렌드와 테마가 같이 불어준다면 더 좋고요. 그 자리에 매수 시점에 양봉 캔들이 나와준다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잘 확인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실 때 직장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남이 추천해주는 거 해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발굴, 테마 발굴, 트렌드 발굴을 하셔서 매수 매도에 동참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거기서 추천 받으시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